그림을 한번 넣어봤고요. 성인의 이제 심폐소생술의 흐름도입니다. 그래서 쓰러진 사람을 발견할 경우 이제 반응이 없다고 판단되면 심정지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 즉시 119에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 그 다음 주변 사람에게 자동 제세동기를 가져오도록 한 후에 즉시 심폐소생술을 시작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심폐소생술 흐름도니까 한번 여러분들이 보고 인지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심폐소생술의 진행 과정 중에 첫 번째입니다. 먼저 환자 발견 및 반응 확인해요. 그래서 쓰러진 사람에게 접근하기 전에 우선 현장의 안전을 확인한 후에 쓰러진 사람의 반응을 확인해야 한다. 그래서 쓰러져 있는 사람의 어깨를 두드리면서 큰 소리로 괜찮으세요? 라고 소리쳐서 반응을 확인해야 되고요. 의식이 있다면 그 사람은 대답을 하거나 움직이거나 어떻게 보면 신음소리를 낼 것이에요. 그리고 만약 아무런 반응이 없다면 이제 심정지의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119 신고 및 자동 제세동기 요청입니다. 쓰러진 사람이 전혀 반응이 없고 이제 심정지가 의심이 되는 경우에는 이제 주변에 큰 소리로 구조를 요청하면 됩니다. 먼저 다른 사람에게 119에 신고하도록 이제 도움을 요청을 하고요. 하지만 주변에 아무도 없는 경우에는 직접 119에 신고를 하면 되겠습니다. 신고자가 자동 제세동기 사용 교육을 받았고 주변에 자동 제세동기가 있다면 즉시 가져와 사용할 수 있도록 권고해야 됩니다. 세 번째, 호흡 확인입니다. 이제 환자 얼굴과 가슴을 10초 이내로 관찰해서 호흡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방법인데요. 의식이 없는 사람이 호흡이 없거나 호흡이 비정상적이면 심정지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일반인은 호흡 상태를 정확히 평가하기 어렵기 때문에 호흡 확인 과정에서 이제 의료 상담원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수적이고요. 되도록이면 호흡 확인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빠르게 시도를 하고 판단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10초 이내로 관찰해서 호흡이 있는지를 판단해야겠습니다. 이제 가슴 압박입니다. 가슴 압박은 중앙에 있는 이제 흉골 부위를 반복적으로 압박을 해서 인위적으로 혈액을 순환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쓰러진 사람의 심정지 상태라고 판단이 되면은 즉시 가슴 압박을 시작해야 돼요. 그래서 환자를 바닥에 이제 평평하고 단단한 곳에 등을 대고 눕힌 다음에 환자의 등에는 단단한 판을 깔아주면 되겠습니다. 요 환자의 이제 외투가 두껍거나 그 압박 위치를 잘 확인하지 못할 것 같을 때는 외투를 얼른 벗기고 흉골 중앙 부위죠. 가슴선 중앙 부위인 흉골의 압박 위치를 확인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손바닥을 겹쳐서 이제 깍지를 끼고 위로 젖혀야 되는데 이 깍지를 껴서 손가락을 위로 젖히는 이유는 이 손 뒤꿈치로만 흉골에 있는 가슴을 압박을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제 손바닥 전체가 가슴에 닿게 되면은 이런 갈비뼈 부위도 같이 압박이 되면서 이 가슴뼈의 골절이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손꿈치로 가장 강한 흉골 부위를 강하게 압박을 하는 거고요. 우리가 손을 왼손을 가슴에 대야 되냐 아니면 오른손을 가슴에 대야 되냐 라고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사항이 아니고요. 자기가 편한 손을 이제 흉골에 닿게 하면 됩니다. 닿게 하면 되고 나머지 손은 깍지를 껴서 손가락을 위로
살짝 데쳐주면 돼요. 자, 우리가 가슴을 압박하고 이완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강하게 압박을 하고 이완을 확실하게 해줘야 됩니다. 이제 그림에서 보면 알다시피 우리가 압박을 할 때 이제 강하게 압박을 하면서 심장이 이렇게 압축이 되면서 많은 피가 배출이 됩니다. 배출이 되는데 중요한 거 이완을 제대로 안 해주면은 다시 압박됐던 심장이 이완되면서 피가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눌린 상태에서는 피가 다시 심장으로 제대로 들어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이완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또 압박을 하면은 어떻게 보면 소량의 피만이 다시 배출이 되기 때문에 압박을 강하게 쓰면은 완전히 이완을 해줘서 심장을 피가 들어갈 공간을 만들어줘야지만이 효과적인 가슴 압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흉골 부위에 양손에 깍지를 끼고 압박을 하실 때는 이제 흉골의 아래쪽 절반 부위를 강하게 그리고 규칙적으로 좀 빠르게 압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쓰러진 사람이 성인이면은 압박 깊이는 약 5cm 정도로 하시면 되겠고 가슴 압박의 속도는 분당 100에서 200회를 유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슴을 압박했다가 이완시킬 때에는 혈류가 심장으로 충분히 채워질 수 있도록 충분히 이완시켜야 된다고 제가 앞에서 너무 얘기했고요. 인공호흡을 하는 방법을 모르거나 인공호흡을 꺼리는 일반인 구조자는 이런 가슴 압박 소생술로만 하도록 권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슴 압박만 하더라도 전혀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인공호흡을 할 수 있는 구조자는 인공호흡이 포함된 심폐소생술을 하는 게 아무래도 환자에게 있어서 더욱 도움이 되기 때문에 다른 구조자가 있는 경우에는 이분마다 가슴 압박과 인공호흡을 교대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가슴 압박은 총 30대 2의 비율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30번 압박하고 2번 인공호흡하는 걸로 이제 비율을 유지하면 되겠고요. 1분에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100에서 120회 속도로 30번 압박을 하고 그 다음에 구조 호흡을 하는 이 단계로 계속 나아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조 호흡을 한 다음에는 그 다음에 다시 100에서 200회 속도로 가슴 압박을 실시하는 것을 이제 반복하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기도 개방인데요. 이제 기도 개방이라고 하면은 머리 기울이고 턱 들어 올리기 방법을 사용을 해서 기도를 개방하시면 되겠습니다. 머리 기울이고 턱 들어 올리기는 한 손으로는 이제 환자의 머리가 뒤로 기울어지게 하면서 다른 손으로는 이제 환자의 아래턱의 뼈 부위를 머리 쪽으로 들어 올림으로써 이제 기도가 열려서 확보가 되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이때 턱 아래 부위의 연부 조직을 너무 깊게 누르면은 기도가 막힐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좀 주의해 주면 되겠고요. 기도가 열리면 이제 환자의 입을 열어서 입과 입을 이제 맞대고 인공호흡을 준비하면 되겠습니다. 이제 머리 기울이고 턱 들어 올리기 방법으로 구조 호흡을 하면 되겠는데요. 한 손으로는 이마를 젖히고 다른 한 손으로는 턱을 들어 올려서 기도를 개방하면 되겠고요. 구조 호흡에서 중요한 거는 이제 코를 막고 입으로 숨을 불어 넣을 때 한번 코를 막고 불어 넣죠. 그 다음에 다시 불어 넣을 때 계속해서 코를 막은 상태로 2번 이렇게 불어 넣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 가장 많은 실수를 하는 포인트고요. 이제 구조 인공호흡 하는 부분에서. 그래서 중요한 거는 코를 막고 한번 불어 넣고
뗄 때 같이 코도 떼줘야 되고요. 다시 또 한 번 불어넣을 때 코를 막고 다시 불어넣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방식대로 하셔야 된다. 그리고 기도를 개방할 때 벌써부터 턱을 들어 올린 동시에 코를 잡고 뒤로 머리를 제쳐서 이제 기도를 개방하는 경우가 있는데 옳지 않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한 손은 이마를 젖히고 다른 손은 턱을 잡아서 기도를 개방한 후에 숨을 불어 넣을 때 코 막고 불어넣고 떼고 다시 코 막고 불어넣고 떼고를 이제 반복해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섯 번째 인공호흡입니다. 그래서 입과 입으로 인공호흡을 하기 위해서는 구조자는 먼저 이제 환자의 기도를 개방을 하고요. 그다음에 환자의 코를 막은 다음에 구조자의 입을 환자의 입에 완전히 밀착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구조자는 평상시 호흡과 같은 양을 들이신 후에 환자의 입을 통해서 1초에 걸쳐서 숨을 불어 넣어주면 되겠고요. 불어 넣을 때에는 이제 눈으로 환자의 가슴이 부풀어 오르는지를 확인을 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인공호흡을 시도했을 때 만약 환자의 가슴이 상승이 되지 않는다면은 머리 기울임 후 턱 들어 올리기를 다시 정확하게 시행을 해보고요. 다음으로 두 번째 인공호흡을 시행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환자의 가슴 상승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아도 2회 이상 시도하지는 않고요. 바로 가슴 압박 중단 시간을 최소화시켜서 오히려 여러분들 호흡을 넣었을 때 환자의 가슴 상승하지 않는다고 3, 4번 이제 하는 게 아니라 2번만 하고 바로 이제 가슴 압박으로 시행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심폐소생술 방법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다 설명이 됐고요. 이거를 5번에 걸쳐서 반복을 해주면 됩니다. 반복을 해주고 환자의 호흡이 돌아오면은 이제 가슴 압박은 멈춘 다음에 회복 자세를 취하게 한다든지 하시면 되겠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절대 멈추지 않고 5번만 했다고 멈추지 않고 계속적으로 이 방식대로 진행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제 심폐소생술에 많이 사용되는 호흡 보조 기구가 있는데요. 이제 일부 구조자들은 환자와의 이제 직접적인 접촉을 꺼려서 인공호흡을 시도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입과 입의 직접적인 접촉을 막아주는 이 보호기구들을 사용할 수 있고요. 그러나 보호기구의 사용이 감염의 전파를 완전히 막을 수는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공기 흐름에 저항을 가져올 수 있도록 주의를 해야겠고, 대표적인 보호기구로는 페이스 쉴드와 포켓 마스크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페이스 쉴드는 일회용이에요. 일회용으로서 이제 인공호흡 시행 시에 환자의 입을 덮어서 직접적인 접촉을 피할 수 있게 하고, 최근에는 이런 그림에서 보이는 것처럼 열쇠고리 형태로 항상 휴대할 수 있는 제품들도 이제 상용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켓 마스크는 환자 얼굴에 밀착시키는 마스크 부위와 구조자 입으로 호흡을 불어넣는 일방향 밸브로 구성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포켓 마스크는 이제 구조자가 불어넣는 호흡이 마스크를 통해서 환자의 입과 코로 동시에 전달되는 매우 유용한 장비이고요. 이제 포켓 마스크 같은 크기에 따라 성인용과 소아용으로도 구분이 됩니다. 근데 이러한 보호기구들은 이제 부적절한 사용은 인공호흡에 소요되는 시간을 오히려 지연시키죠. 그래서 기본 소생술에 어떻게 보면 질을 떨어뜨릴 수 있어요. 그러므로 이제 이거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구조자들이 평소에 인공호흡용 보호기구의 사용 방법에 대한 이제 사전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포켓 마스크가 요 왼쪽에 있는 게 포켓 마스크라고 써져 있죠. 요게 이제 포켓 마스크인데, 포켓 마스크는 이제 환자와 구조자의 직접적인 구강 접촉 없이 심정지 환자에게 필요한 산소가 포함된 이제 공기를 불어넣을 수 있도록 해주죠. 그래서 포켓 마스크는 여러 가지 이점이 있다. 그래서 포켓 마스크를 활용하면 신속하게 환자의 입과 코로 공기를 불어넣을 수 있고요. 이제 환자의 입과 코를 완전히 덮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전염병의 감염을 이제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이 포켓 마스크고, 뭐 특징이라고 하면은 조립과 사용에 매우 쉽고요. 환자 입과 코에 밀착시킬 수 있고 투명하고 유연한 재질로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내신 공기를 방출할 수 있는 한 방향의 밸브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방향이 두 밸브로 나눠져 있고요. 뭐, 표준 규격까지는 여러분들이 알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화의 포켓 마스크 같은 경우에는 영화에게 인공호흡을 실시할 때 사용할 수 있고, 응급 상황 시 영화용 포켓 마스크를 이용할 수 없거나, 사용을 이제 응급의료요원이 사용을 지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성인용 포켓 마스크를 영아에게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항상 환자 사이즈에 적합한 장비를 사용해야 되고요. 아마 이런 포켓 마스크는 여러분들이 드라마라든지 영화에서 본 적이 있을 거예요. 여기에 이렇게 환자 입과 코를 대고 어떤 공기를 큰 튜브를 이렇게 압축해서 이제 공기를 불어넣는 장면을 아마 본 적이 있을 텐데, 그게 이제 포켓 마스크 연결 호스에 꽂아서 그 튜브를 이렇게 압축을 해가지고 공기를 넣어주는 식으로 쓰는 게 이 포켓 마스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은 하나쯤은 만약에 CPR을 제대로 배워보고 싶다 싶으면은 하나 구매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다음은 소아 및 영아의 심폐소생술인데요. 소아의 생존 사슬은 이제 성인과 마찬가지로 심정지의 적절한 예방과 신속한 심정지 확인, 신속한 신고, 신속한 심폐소생술, 신속한 제세동, 효과적 전문 소생술과 심정지 후 통합치료의 5가지 요소로 똑같은 루트로 정해져 있습니다. 성인에서와 같이 소아에서는 일반인에 의한 신속하고 효과적인 심폐소생술은 성공적인 자발순환 회복과 신경학적 회복에 도움이 됩니다. 다만 소아에서는 심정지의 원인에 따라 생존율의 편차가 큰데, 호흡성 정지에 의한 경우에는 신경학적으로 정상인 생존율의 70%이며 심실세동에 의한 심정지의 경우에는 생존율은 20%에서 30% 정도 됩니다. 신생아와 영아에서 심정지의 주 원인은 호흡부전이나 영아, 돌연사 증후군 등이지만 1세가 넘은 소아에서는 심정지의 가장 흔한 원인이 뇌상입니다. 이 때문에 성인에서의 급성 심정지와 달리 소아의 심정지의 상당 부분은 예방이 가능하며, 영아 돌연사 증후군의 경우 아이를 엎드려 재우지 않고 푹신한 바닥에 눕히지 않는 것 등을 통해 예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손상은 교통사고는 안전띠 착용, 소아용 카시트 장착 등을 통해서 예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쓰러진 소아 환자를 발견할 경우에는 반응이 없다고 판단되면 심정지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즉시 119에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주변 사람에게 자동 제세동기를 가져오도록 한 후 즉시 심폐소생술을 시작해야 하는데요. 흐름도는 성인의 심폐소생술 흐름도와 매우 유사합니다. 그래서 다른 점이 있다면은 소아와 영아의 경우
가슴 압박을 하는 부분이 다른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뒤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아 및 영아 환자의 발견 및 반응 확인인데요. 먼저 쓰러져 있는 소아나 영아 환자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큰 소리로 애야 괜찮니? 라고 소리치거나 이름을 알면 이름을 불러보면 되겠습니다. 1세 미만의 영아를 대상으로 어깨를 과도하게 흔드는 경우에는 경추 손상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피해야 하며 1세 미만의 영아는 한쪽 발바닥을 가볍게 두드려서 환자의 움직임이나 반응을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119 신고 및 자동 제세동기 요청입니다. 환자가 자극에 반응이 없고 목격자가 한 명이라면 주위에 소리를 쳐서 119에 신고할 것과 자동 제세동기를 가져다 줄 것을 요청하면 되겠습니다. 주변에 아무도 없을 경우에는 최초 발견자가 즉시 119에 구조 요청을 합니다. 우리나라 개인 휴대전화 보급률을 고려하면 대부분의 구조자가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으므로 아이의 곁에 떠나지 말고 현장에서 바로 전화를 하도록 하면 되겠습니다. 환자가 규칙적으로 숨을 쉬는 것이 확인이 되면 그 소아는 심폐소생술이 필요한 상태가 아닙니다. 그런 소아에게는 외상의 증거가 없다면 옆으로 눕는 회복 자세를 취해주는 것이 기도 유지에 도움을 주면서 흡인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단, 호흡곤란이 있는 소아가 자기가 더 편한 자세를 취하려고 하면 그대로 유지하게 합니다. 만일 환자가 반응이 없고 숨을 쉬지 않거나 그저 헐떡이는 숨만 간신히 쉬고 있는 상태라면 심폐소생술을 시작하면 되겠습니다. 간혹 심폐소생술이 필요한 상태의 환자가 헐떡이는 숨을 쉬는 것을 정상 호흡을 하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습니다. 헐떡이는 숨만 겨우 쉬는 환자는 숨을 쉬지 않는 경우와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고 심폐소생술을 시작하면 되겠습니다. 영아도 성인과 마찬가지로 심폐소생술에서 가슴 압박을 하기 위해서 외투를 벗겨야 합니다. 그리고 젖꼭지 중앙 사이에 흉골의 위치를 찾아서 그쪽 부위를 압박을 하면 되겠습니다. 영아의 경우 가슴은 어른보다 작고 유연하므로 마사지를 할 때 많은 압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술자의 두 손을 모두 사용하지 않으며 소아의 경우에는 손바닥을 사용하지만 영아의 경우에는 손가락을 사용해서 손가락 끝 마디로 가슴 압박을 시행을 하면 되겠습니다. 소아 심정지 환자에게 가슴 압박을 할 때 성인과 마찬가지로 분당 100회에서 120회의 속도로 환자의 흉골 아래 2분의 1 부분을 한 손 또는 두 손의 손꿈치를 이용하여 환자 흉곽 전후 직경에 적어도 약 3분의 1 깊이 4에서 5cm를 압박하여야 합니다. 이때 검상돌기와 늑골을 누르지 않도록 주의를 하고 한 손으로 하든지 또는 두 손으로 하든지 매번 압박을 할 때마다 적절한 깊이가 유지되어야 하며 가슴 압박을 한 후에는 가슴이 정상 위치로 다시 이완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영아의 경우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가슴 압박을 할 시 가슴이 유연하고 약하기 때문에 가슴 압박을 너무 세게 할 경우 흉골이 부상당하는 불상사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압박의 강도는 흉골에서 2번째
또는 3개의 손가락을 이용을 해서 흉골이 약 4cm 이하가 들어가도록 압박을 하면 되겠고요. 압박을 할 때는 한쪽 손은 기도를 살짝 젖혀주고 그 다음에 팔꿈치를 펴서 어깨가 환자의 가슴에 수직이 되도록 하면 되겠습니다. 1세 미만의 영아 심정지 환자의 가슴 압박 위치는 환자의 양측 젖꼭지를 연결한 선과 흉골이 만나는 지점의 직하부입니다. 직하부라고 하면 가슴 중앙의 직하부인데 가슴 압박의 속도는 분당 100에서 120회로 성인과 같습니다. 그리고 영아의 심정지 환자의 가슴 압박 깊이는 두께의 약 4cm 정도로 구조자는 두 손가락으로 가슴 압박을 시행할 수 있으며 압박 후에는 가슴이 완전히 올라오도록 이완될 수 있도록 합니다. 기도 개방은 성인 심정지 환자에서와 마찬가지로 혀에 의한 기도 폐쇄를 방지하기 위해서 환자의 머리를 뒤로 기울이고 턱을 들어서 기도를 열어서 확보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턱을 들어 올리는 손가락으로 턱 아래 부위에 연부 조직을 깊게 누르면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서 기도 폐쇄가 유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1세 미만의 영아는 머리의 크기가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과도하게 머리를 뒤로 젖힐 경우에는 오히려 기도 폐쇄가 유발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여야 합니다. 소아는 입 대 입으로 인공호흡을 하면 되겠습니다. 호흡을 불어넣을 때 가슴이 올라오는 것을 확인해야 하며 각 호흡은 1초에 걸쳐서 실시하면 되겠습니다. 가슴이 올라오지 않는다면 머리 위치를 다시 확인하고 호흡이 밖으로 새지 않도록 좀 더 확실하게 막고 인공호흡을 시도해 보면 되겠습니다. 머리 기울이기 정도를 조절하여 최상의 기도 유지와 효과적인 인공호흡이 가능한 위치를 찾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영아의 인공호흡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다른데요. 이제 한 손으로 이마를 뒤로 젖혀줍니다. 그리고 다른 한 손으로는 턱을 올려서 기도를 개방해 주는데 이때 성인처럼 너무 과도하게 기도를 확보한다고 턱을 젖힐 경우에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서 기도 확보가 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아의 경우에는 거의 30도에서 20도 정도의 기울이기로 턱을 들어 올려주시면 되겠고요. 또 하나 다른 게 있다면은 코와 입에 동시에 숨을 불어 넣어줍니다. 영아 같은 경우에는 입과 코가 굉장히 작기 때문에 성인이 인공호흡을 할 시 입과 코를 한 번에 들이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 확보를 한 상태라서 입과 코에 성인의 입을 막고 동시에 숨을 불어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이때 시선은 이제 영아의 흉부를 보면서 흉부가 올라오는지 확인을 하고 흉부가 올라오지 않는다면 기도 개방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호흡이 부족한지 인지를 해볼 필요가 있고 자세의 교정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제 영아와 소아의 가슴 압박과 인공호흡의 반복인데요. 가슴 압박과 인공호흡은 각각 30대 2의 비율로 반복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반복을 해서 시행하면 되겠고, 이는 당연히 전문 응급의료 요원이 현장에 도착해서 환자를 인계받거나 순환이 회복되어서 환자가 움직이기 시작할 때까지 지속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구조자 필요에 의해서 심폐소생술의 질의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서 성인과 마찬가지로 2명 이상의 구조자가
존재하는 경우에 2분마다 가슴 압박 시행자를 교대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그리고 각자의 임무를 교대할 때는 가급적 중단 시간을 최소화하도록 하여야겠습니다. 소아와 영아도 만약에 호흡이 돌아와서 움직임을 보인다면 마찬가지로 회복 자세를 취해주면 되겠는데요. 이제 소아의 회복 자세는 성인과 동일하면 되겠습니다. 다만 영아의 경우 영아의 머리를 아래쪽으로 향하도록 한 채 한 손으로 안고 있는 방식으로 하면 되겠는데, 이 자세는 영아의 혀 또는 토사물을 이제 기도를 막는 것을 방지해 주고요. 토사물에 의한 것을 기도를 막는 것을 방지해 주고, 요 회복 자세에 대한 설명은 아마 성인과 소아의 의식 없는 환자 평가 했을 때 한번 다 다뤄봤던 문제니까 여러분들이 기억이 안 난다면 그 부분을 참고해서 여러분들이 다시 판단하시면 되겠고, 이제 영아의 회복 자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영아의 얼굴을 구조자의 팔에 따라서 아래로 향하게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영아의 머리와 목을 다른 손으로 지지하고 입과 코에 이물질이 없도록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영아의 가슴보다 머리와 목 부분을 더 낮게 유지하는 게 이제 영아의 회복 자세의 포인트라고 이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소아의 심정지 원인은 성인과 조금 다릅니다. 선천성 심장병을 갖고 있지 않는 대부분의 소아에서는 심장에 문제가 있기보다는 질식, 교통사고, 추락, 기타 외상에 의한 것이 대부분이며 숨을 잘 쉬지 못하는 각종 질환 또한 소아 심정지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는 어린아이에게 심폐소생술을 잘 시행하는 것만으로도 자라나는 한 생명을 살리는 데 의의가 있으므로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합니다. 학생, 괜찮아요? 괜찮아요? 심정지가 발생한 사람은 의식이 없거나 호흡이 없거나 자발적인 움직임이 없으며 간혹 헐떡이는 비정상적인 호흡이나 경련 발작을 동반하기도 합니다. 이럴 땐 지체하지 말고 119 신고 후 심폐소생술을 바로 시작합니다. 여기 의식이 없는 환자가 있습니다. 119에 신고해 주시고 자동 제세동기를 부탁합니다. 예. 양쪽 젖꼭지 부위를 잇는 선 정중앙의 아래쪽, 해부학적 위치로는 흉골 하부의 절반 부위보다 약간 아래쪽에 손바닥을 위치합니다. 이때 팔꿈치를 펴 어깨가 환자의 가슴과 수직이 되게 합니다. 압박 깊이는 최소 5cm 이상, 압박 속도는 분당 100회 이상으로 가슴을 압박합니다. 한 손으로는 이마를 뒤로 젖히고 다른 한 손으로 턱을 들어 올려 기도를 열어줍니다. 이마를 젖힌 손으로 환자의 코를 막고 환자의 입으로 숨을 불어넣습니다. 이때 환자의 가슴이 상승하는지 관찰해야 합니다. 이제 다음과 같은 속도로 호흡을 2회 불어넣습니다. (119) 도착이나 제세동기 도착 및 패드 부착 시까지 가슴 압박과 인공호흡을 30대 2 비율로 반복합니다.
만일 심폐소생술에 대한 교육을 받지 않았거나 인공호흡의 부담을 느낄 경우 가슴 압박만 계속합니다. 영아의 심정지 원인은 소아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신생아의 경우 태어난 직후 질식으로 인한 심정지가 가장 흔하며 1세 미만에서는 영아 돌연사 증후군과 기도 폐쇄 등이 심정지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영아의 기준은 보통 생후 1개월부터 만 1세까지의 어린아이를 이야기합니다. 아가야, 괜찮니? 영아의 경우 발바닥을 치면서 환자의 상태를 살핍니다. 의식 또는 호흡이 없거나 자발적인 움직임이 없을 때 또는 헐떡이는 비정상적인 호흡과 경련 발작을 동반한다면 지체하지 말고 119 신고 후 심폐소생술을 시작합니다. 여기 의식이 없는 아이가 있습니다. 119에 신고해 주시고 자동 제세동기를 요청합니다. 네. 양쪽 젖꼭지 부위를 잇는 선 정중앙의 아래쪽, 해부학적 위치로는 흉골 하부의 절반 부위보다 약간 아래쪽에 두 개의 손가락을 위치시킵니다. 손가락은 압박하기 좋은 손가락 두 개를 모으며 보통 검지와 중지 또는 중지와 약지의 첫 마디 부분을 사용합니다. 압박 깊이는 최소 4cm 이상, 압박 속도는 분당 100회 이상으로 가슴을 압박합니다. 한 손으로 이마를 뒤로 젖히고 다른 한 손으로 턱을 들어 올려 기도를 열어줍니다. 영아의 경우 지나치게 머리를 뒤로 젖히면 오히려 숨길이 막힐 수 있으므로 귀와 바닥이 평행하도록 턱을 들어 올립니다. 환자의 코와 입에 동시에 숨을 불어넣으면서 환자의 가슴이 상승하는지 관찰합니다. 이제 다음과 같은 속도로 호흡을 2회 불어넣습니다. (119) 도착이나 제세동기 도착 및 패드 부착 시까지 가슴 압박과 인공호흡을 30대 2 비율로 반복합니다. 만일 심폐소생술에 대한 교육을 받지 않았거나 인공호흡의 부담을 느낄 경우 가슴 압박만 계속합니다.